아마 오늘 제가 교육하면서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 장기수선 계획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달을 할 텐데, 우리가 12월 27일로 장기수선 별표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뀌면서 종전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은 종전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고, 12월 27일 이후에 장기수선 계획을 새롭게 조정해서 할 때는 새롭게 바뀐 별표일에 의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바뀐 규정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2025년도에 바뀌는 규정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 회의제로 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이 변경이 됐죠. 그렇죠? 종전 73개 항목에서 65개 항목으로 축소되면서 큰 변화가, 부분 수리 항목이 11개밖에 없던 것이 21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것이 피레 설비 전체가 부분 수술이고, 그 다음에 가스 설비, 배관 밸브, 배수 설비, 그래서 배수 설비 5배수관 주철이나 PVC관 수선할 때는 우리가 고압 준설하는 것을 빼놓고는 다 장충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기 설비, 환기팬, 사무실에 있는 거, 화장실에 있는 거, 환기팬 같은 거, 그걸 빼고 유인행, 그 다음에 제업 안에 있는 제어팬, 그 다음에 우리 승강기 비상발전기 환풍기에 있는 환기팬, 이런 것들은 다 장충금을 써야 되는 거고, 조경시설물도 장충금을 써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옥상 LED 조명등 하는 거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은 뒤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밑에 보면 새로운 조경시설물을 신설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안내 표지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도 부분 수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자에서 아파트 소유로 이관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5년, 3년 했다가 아파트 소유로 이관되면서부터는 이관돼서 그것을 수선이나 보수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 써야 됩니다. 업체에서 관리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이것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부분 수선 항목으로 새롭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요번에 새롭게 장기수선 충당 계획에 반영된 것이 방화문이죠. 그렇죠? 방화문. 그래서 방화문을 교체할 때도 한 개라도 교체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파트 전체 도어 크로즈를 일반형 도어 크로즈에서 방화형 도어 크로즈로 전체를 교체한다. 그럴 경우에도 장충금입니다.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3번 2번은 뭐 새롭게 짓는 아파트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건축물 저수소 설치 신고를 7월 16일까지 해야 됩니다. 모든 아파트가. 그래서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저수소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내에, 이건 아마 건설업자들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 현재 저수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7월 16일까지 저수소 설치에 관한 신고서가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2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2번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됐죠.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면 몇 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네?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승강기 교육은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근데 선임된 날로부터 신규 교육은 3개월 이내에 받고 정기 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받아야죠. 그렇죠?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선임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꼭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부분 보면 관리계장이나 시설기사들이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장님들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이나 새롭게 신고하는 기한이 30일로 변경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우리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여기 지금 펜타플렉스나 금왕 F1 그 다음에 우리 분당에 있는 웰파크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관리자를 7월 18일까지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26년 7월 18일까지, 그 다음에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은 27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바뀌는 것이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는데 법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12월 4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준공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부터 거기 1번, 2번이 빨간 글씨로 제가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적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관리 주체는 준공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첫 번째가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2종 시설물이나 3종 시설물,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특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안전진단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4년마다 지금은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예상되는 것은 C등급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시설물 안전공단에 전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것은 시특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나와줘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노후홍범주택 첨가소음 기준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일본 등가소음도가 44dB에서 41dB로 일본 등가소음도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공동주택을 짓는 아파트들은 바닥 두께를 21cm에서 25cm로 4cm가 상향되면서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첨가소음 1등급 수준을 또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을 49dB에서 37dB 이하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수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연기가 1년 유예됐죠. 그래서 올 1월 2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기 2% 설치 의무 기준이 1년 유예돼서 내년 1월 24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4일까지만 기존 아파트들은 2%를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신규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데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 적용 기준이 1회배당 120kW까지만 일반 전기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1회배당 100kW가 사용량이 넘어서면 나머지는 다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 수장님들과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수송 공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장기수송 공사 업무 매뉴얼을 장기수송 계획 조정부터 공사까지 해서 쭉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리는데 거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착공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1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건설 재해 예방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조금 빠졌습니다. 예? 들어가 있어요? 나 빠지는 줄 알았네.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우리 수장님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보면 도장공사나
무슨 공사하게 되면 특허번호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허번호를 넣었을 경우에 소장님들이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검색을 하셔서 그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허넷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거든요. 특허넷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허 번호만 입력만 하면 그 특허 번호에 대한 상세 내역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허를 낼 때는 그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수장님들께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영업비 산출할 때 보면 직접 농업이 들어가고 간접 농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간접 농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4대 보험료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환경관리비가 들어가죠. 네? 산출내역서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우리 대표님들하고 그 입찰 논의를 할 때 4대 보험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다거든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로 대체를 할 것인지를 반드시 대표님들하고 의결을 하셔서 회의록에다 남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게 되면 공사 금액이 압됩니다. 자기들 업체에서 이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압이 되겠죠.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환경관리비는 반드시 사후 정산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면 반드시 그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1%로 알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그 다음에 환경관리비가 0.5%로 알고 있고. 그래서 환경관리비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도장공사하고 났을 때 그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환경관리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환경관리비는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장님들이 이것까지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은 한번 요것만 보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 번은 필독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적용 연관관리 매뉴얼도 제가 이거 어렵게 산림청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회의제라에 넣어둔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적용관리하면서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아파트 관리하면서 적용관리가 입주민들한테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용관리하면서 이 부분 잔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뉴얼을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타 사항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 본사에 많이 들어오는 게 직원을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규 채용 시에는 수습기간 최초 계약은 3개월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달라. 그리고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제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2조 3조에 체크 항목을 만들어 드렸고 근로자한테 수습기간 3개월을 고지한 것을 확인을 받도록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평가를 해서 그 수습사원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3개월에 됐을 이내에 해고를 할 수 있으니까 평가에 의해서 해고 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수습기간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채용 전 신체 검사서를 사후 받으시는 아파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채용 전 신체 검사서를 받아서 반드시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건강이 좀 이상이 있는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거 치료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요즘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직원들을 사전에 채용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채용 신체 검사서를 사전에 입사 전에 먼저 받아보고 채용을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는 바뀐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공지사항 323번, 326번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룹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소상 인사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의 측과 사전 논의를 최소 2개월 전에 해서 할 것이고, 정년 도래자 촉탁직 관리소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해서 그룹의 활용도 하고 본사 관리 방침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택적으로 촉탁 연장을 해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을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1대1 맞바꾸기 발령보다는 순환 근무 발령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30일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해서 이로 인한 과태료가 없도록 해야 되고,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수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산재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수시 평가를 하도록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단지에서 수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위험성 평가와 관련돼서 절차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각 단지의 공지사항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그 절차서를 이렇게 파일로 묶으셔서 묶든지 허표지를 해든지 해서 위험성 평가 절차서에서
각 단지에 비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업무부장이 이것은 나와서 발표해야 되는데 업무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업무보고 연사회하는 거 꼭 좀 지켜주시고, 단기별 중대리의 체육별 자율점검 본사에서 방문할 테니까 반드시 해 놓아주시기 말씀드리고, 이연성 평가 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직도 인사이동이나 신규 임명이 됐는데 인수인계서가 본사에 도착이 안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 소장관 인수인계서는 세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는 내부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장 새롭게 배치된 소장님들은 내가 배치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배치 신고 꼭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배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실적증명서를 띄게 되면 저희 실적증명서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배치 신고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관리 주체 공인인증서는 우리 아파트 걸, 우리 본사 걸 쓰고 있는데 6월 3일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25년도 갱신해서 공인인증서가 변경이 되면 그룹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행정 부분입니다. 단지에서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 영업회상 책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주 1택을 대부분 다 명기하고 있죠. 예? 제대로 된 보험 회사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아파트에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 명 들어가고, 관리자는 관리주체니까 위탁업체 명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관리자의 란에 주식회사 1택이 꼭 명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월 말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장기순 충당금 사용 및 집행 내에 공개하시는 거 다 아시죠? 네,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꼭 좀 게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생활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요번에 저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도 작업전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전 안전교육 반드시 해주시고, 모바일로 하지 않는 단지들도 주 단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그룹 외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 부분입니다. 해빙기 2월달에 해빙기 안전진단 다 하셨죠? 그리고 대표회의에 보고하셨죠? 반드시 대표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 철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상 우수 드레인 주변 청소, 그 다음에 지수성 배수 트렌치 점검 및 청소, 내부 승강인의 침수 예방을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비상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수막 설치, 반드시 차수막 설치 저거 쉬우니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이 유입되게 되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이나 6월 초 장마가 오기 전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해서 만약에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신속 정확하게 차수막 설치가 돼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룹웨어 부분입니다.
그룹웨어 부분에 보면 우리 지금 수사님들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룹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단지가 약 38%밖에 안 됩니다. 수선 유지비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현황을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한 3개 단지씩 봅니다. 3개 단지씩 보는데 올려주셔야지 보죠. 안 올려주시니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 본사에서 점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선 유지비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내역을 내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한번 본사에서 걸러줄 수 있도록 한번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업무부장하고 저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한두 개 단지씩 가서 3년치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나가면 분명히 보입니다. 나가면. 그런데 그걸 올려주면 제가 전화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안 올려주면 나가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인사 부분에서 우리 수장님들이 좀 그룹에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연차 반차를 갖다가 경위는 올렸는데 소장이 승인을 안 해줘갖고 연차 반차가 승인이 안 된 채 누적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 반차 그 승인은 소장님들에 대한 휴가 승인은 본사에서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휴가 승인은 권한이 소장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룹웨어를 보다 더 우리 수장님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보다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 달에 TF팀을 그룹웨어 TF팀을 발족을 해서 지금 매월 지금 회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 그룹웨어에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수장님들이 접근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룹웨어를 한번 우리 수장님들이 이용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리셋을 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니까 우리 그룹웨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비 청소 도급 계약 하시는 단지 많으신데 도급 계약할 때 도급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에서 명절이나 연휴 때 아파트 관리비로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단지 있죠. 그거 불법입니다. 관리비 등 목적 외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경비업체나 청소업체하고 설 연휴, 추석 연휴, 특별 미화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몇 명을 근무시키는 데 대한 대가를 누구한테? 청소 용역업체한테 주고 청소 용역업체에서 근로자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청주의 모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대표들 사퇴까지 되고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 규정이 운영비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운영비 사용비 중에 회식, 점심 식사비가 없는데 식사하는 것은 부당 사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쉽게 원위치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충청북도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돼 갖고 개정안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개정할 때 그걸 반드시 반영해서 그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사용 규정과 상반되는 운영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아파트 신문 올려드리는데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서 우리 성범죄는 경비를 용역을 줬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성범죄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아동이 저도 아파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했다니까 담당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56조 제1항의 10호를 보면 거긴 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경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에는 법인으로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업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올린 신문기사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장기시설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갖고 시작을 할 텐데 이거 갖고 시작을 하면 시간이 30-40분 흘러가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장기시설 구성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갖고 중요한 변경된 부분,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겠습니다.